네,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듀에리스 분석 자료, 이걸 바탕으로 EU 탄소 경정제도, 그러니까 CBAM이죠. 이 CBAM의 미래 전망과 또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기회들에 대해 좀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규제다 이렇게만 느껴질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또 우리 기업들한테는 어떤 새로운 기회가 있을지, 진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방법들 같이 한번 살펴보죠. 바로 시작할까요? 네, 그럼 먼저 CBAM의 큰 그림, 장기적인 그림부터 봐야 할 것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요, EU가 2030년까지는 지금의 6개 품목을 넘어서 유기화학물질, 폴리머 이런 것들까지, 그러니까 EU 배출권 거래제, ETS 적용되는 거의 모든 분야로 CBAM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만약 현실화된다면 훨씬 더 많은 우리 기업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겠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특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바로 탄소 가격입니다. 현재 EU ETS 탄소 가격이 있잖아요. 이게 이미 우리나라 배출권 가격보다 한 4배 정도 높거든요. 근데 이게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에요. 그리고 이게 EU만의 문제도 아닌 게 영국은 2027년부터 또 미국도 빠르면 2025년부터 비슷한 제도를 도입할 거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유럽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규제 강화의 시작이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거죠. 규제가 점점 확대되고 비용 부담도 커진다니 이거 참 숨막히는 소식일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또 이 듀에리스 분석을 보면 이런 압박 속에서도 오히려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열리고 있다 이런 점을 또 강조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회들이 있을까요? 네, 그게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크게 한 세 가지 흐름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 CCUS,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포집해서 활용하고 저장하는 거요. 이런 탄소 중립 신기술의 사업화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에서도 2050년 탄소 중립의 핵심 수단으로 이걸 꼽았고요. 우리 정부도 이걸 새로운 산업으로 키우려고 하고 있거든요. 청정수소 산업 육성이나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이런 것들도 다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 기회 영역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순환경제 비즈니스입니다. 예를 들어 철스크랩이나 폐플라스틱 같은 자원들 있잖아요. 이걸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재활용하고 재사용해서 새로운 원료로 만드는 거죠. 이런 사업 모델들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어요. 이게 또 직접적으로 CBAM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기업들이 탄소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측정해야 하는 시대가 오면서 GREC 같은 전문 기업들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정확한 측정, 관리, 또 컨설팅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규제가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고 있는 셈이죠. 기회가 있다는 건 정말 좋은 소식인데요. 그래도 당장 대응을 시작하려면 특히 중소중견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문제가 가장 현실적인 고민일 것 같아요. 혹시 정부 지원책 같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만한 건 없을까요? 는 탄소 중립 설비 지원 사업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총 1,202억 원 규모인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사업비의 한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까지 94조 원 정도가 투입될 예정인 그린 뉴딜 정책 자금 이것도 활용할 수 있고요. 또 우리나라 배출권 거래제 KTS라고 하죠. 이걸 좀 전략적으로 잘 활용해서 EU CBAM 부담을 좀 상쇄하는 그런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부에서도 CCUS 기술 개발 같은 R&D 쪽에 한 950억 원 정도 투입하면서 지원하고 있고요. 찾아보면 활용할 수 있는 지원책들이 꽤 있습니다. 네, 정보는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은데 결국 기업 입장에서는 그래서 뭘 해야 하나 이 질문이 남는 것 같아요. 실질적인 액션 플랜이랄까요? 그런 건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네, 핵심은 역시 선제적 대응 그리고 통합적 접근 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2026년에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지금 전환 기간이잖아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이 기간을 정말 잘 활용해서 준비를 마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게 우리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협력사를 포함해서 우리 공급망 전체의 탈탄소화를 함께 고민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고요. 장기적으로는 CCUS나 수소 같은 신기술에 직접 투자하거나 아니면 관련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겠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한국에서 쌓은 탄소 중립 기술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동남아시아와 같이 이제 막 탄소 규제가 시작되는 신흥 시장으로 진출하는 기회를 찾아볼 수도 있고요. 동시에 ESG 경영을 강화해서 투자자나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것,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듣고 보니 결국 이 모든 전략의 출발점이자 성공의 열쇠는 GRAC 자료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얼마나 정확하게 우리 기업과 또 공급망 전체의 탄소 배출량을 파악하고 관리하느냐, 여기에 달린 것 같네요.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 시스템 없이는 사실 시작부터가 어렵겠어요. 네, 정확합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EU CBAM, 이게 분명히 큰 도전이고 위협인 건 맞아요. 하지만 동시에 그동안 탄소 중립 기술이나 경험을 꾸준히 쌓은 우리 기업들에게는 이 글로벌 시장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리더십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신기술이나 정부 지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공급망 전체를 아우르는 넓은 시각을 가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한 관리에 집중하는 것, 이게 핵심 성공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 여러분의 회사 상황에 한번 대입해 보시면 어떨까요? 어떤 부분이 가장 와닿으시는지, 또 지금 당장 우리 회사에서 시작해 볼 수 있는 작은 변화는 무엇일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만약에 아주 먼 미래가 아니라 가까운 미래에 기업의 탄소 배출량이라는 게 재무제표상의 자산이나 부채처럼 아주 직접적으로 기업 가치 평가에 반영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우리가 하는 탄소 감축 노력이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지금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지 않을까요? 이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장기적인 로드맵을 한번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다음 걸음에 작은 영감이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